안녕하세요.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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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이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우리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오늘 3분기 교육으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우리 노원센터 식구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놈을 접어놓고 이렇게 이제 전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바쁜 놈을 접어놓고 참여하신 만큼 여기 집중하고 호응해 주시고 저는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고요. 다음에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 사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반기에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하반기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이런 주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왜 강조를 할까요? 그만큼 고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고객이 중요할까요? 이 월마트 창립자 샘월튼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우리 모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객이 만족하고 고객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마음이 돌아서면 우리의 모든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 이런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월마트는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는요, 고객의 중요성을 빌 게이츠한테 배웁니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 하면은요,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평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는 고객을 만나면은 그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이 전혀 없으면은 우리 업무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불편을 느낀 고객이 불평을 하거든 그걸 고맙게 받아들이고 우리 업무 개선할 건 없을까 이렇게 돌이켜 보라는 거죠. 그리고요, 고객의 중요성을 한 분이 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일본 요리사가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 다시는 먹으러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확인을 했냐면은 일본의 그 유명 요리사, 유명 셰프로 알려져 있는 아베 고이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그 고객이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객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참 고맙고 한데, 그 고객 중에는 또 진상 고객이 있습니다. 그 진상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오늘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진상 고객한테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상 고객에 대응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친절한 고객 서비스, 지금 이분이 아주 친절한 고객 서비스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고객이 좀 과격한 말을 해도요, 끝까지 거기에 심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이렇게 열받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심으로 잘 친절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상 고객은요, 막무가내로 자기가 오류를 3번을 눌렀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차단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서 면박을 주고요, 때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겠어요. 이게 이제 도저히 이제 그 비밀번호 3의 오류로다가 이제 막혀버렸으니까 다음 손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불러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요,
직원을 괴롭히는 데 전문가예요. 이 진상 고객은 어느 건물이나 어느 기관이나 진상 고객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진상 고객들이 우리 이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상 고객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강력하게 그냥 뭐 순간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막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진상 고객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은행 본사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에다가 이 민원글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직원이 친절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다가 안 된다고 하더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글을 올리니까, 민원을 올리니까, 그 위에 상급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희 지점장한테 알아서 좀 잘 해결하라고 이제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장은 진상 고객을 또 이렇게 초대를 해놓고요, 이 직원한테 와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정말 인내심이 강한 이제 고객 서비스 요원인데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지혜롭게 지금 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상은 이 어떻게 괴롭히는 건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짓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객 서비스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나 개인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 이 큰 조직의 범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또 나한테 있다는 걸 알고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 괴롭히는 거, 그 이제 각 그 서비스하는 기관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요, 내 마음에 안 들게 사과를 제대로 안 하면은 나는 그 은행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에 도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악랄하게 막 그 비난하는 글을 써가지고서 그냥 도배를 해버리면은 저들이 견디나 보자 이거죠. 이런 악랄한 진상 고객들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요 수준에서 이제 내가 좀 참고 그냥 잘 수습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요구한 대로 90도로 숙여가지고 허리를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를 3번 이렇게 복창하라고 그래서 시킨 대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고객 서비스 정신이에요. 이거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만 우리 회사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이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문제를 빨리 수습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동료들이 그냥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개진상한테 왜 이런 사과를 해야 되냐, 응? 우리가 동네 북이냐 막 하면서 지금 성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고객 서비스를 어렵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 서비스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전히 이제 내 마음에 없는 사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 일종의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고객 서비스를 하는 이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하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주 최악의 경우를 지금 사례로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본 겁니다. 자, 우리 또 친절한 인사를 같이 또 알아보겠습니다. 고객과의 만남에서 친절한 인사는 고객 서비스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죠. 제일 먼저 이제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눈을 맞춰야 인사가 되는 거예요. 눈을 맞춘 다음에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웃는 얼굴을 해야지,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인상 쓰고 슬픈 얼굴 하면은 인사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웃는 얼굴을 만들고요. 밝은 목소리로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데 딱 이렇게 천천히 숙였다가 일어나는 게 이제 정중한 인사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저 강북 빌딩, 미아 빌딩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서인석 반장님과 우리 그 저 미아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사를 잘하셔요. 제가 이렇게 다 눈여겨 보면은 그 이제 친절 강사보다 더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최고다, 이제 이런 제가 그 마음으로 늘 이렇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신 분들 이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묶어서 총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까지가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과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좀 재해 발생 사례를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는요, 절대로 우리 KDFS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저기 다른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사례를 뽑아왔는데요. 금년도 1분기에 산재 사망자 수가 586명이나 돼요. 근데 금년에 모든 사람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면서 효과를 봐가지고 이 산재 사망자 수가 줄어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원인이 뭐냐 이걸 이제 추적을 했는데요. 보니까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재 사망자 수가 늘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사고를 이렇게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아주 기본이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 원인 밝혀진 것 또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코로나 2년 동안에요. 마스크 쓰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또 이렇게 외부 활동도 못하고 그냥 안에만 갇혀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체력이 급격히 저하돼 가지고요. 아니 멀쩡했던 사람도 그냥 이렇게 중심을 잃고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불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그냥 이 머리 깨져 가지고 사망하는 이런 일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이 체력을 좀 회복하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실제로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일인데요. 전등 교체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그림처럼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머리 깨져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천장엔 전등 교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중심을 잃고 이제 추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미끄럼 방지 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여기 이제 누락이 됐었어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이 2인 1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났고요. 그 다음에 안전대를 필히 매고요. 그리고 이 안전모를 써야 되는데 안전모를 썼을 때는 이 턱끈을 분명히 이걸 조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턱끈을 조이지 않고 이것만 눌렀으니까 거꾸로 떨어질 때는요, 모자가 벗겨지면서 맨머리가 바닥에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 깨져가지고 사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모를 쓸 때는 이 안전모가 내 머리에 완전히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턱끈을 확실하게 조이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요,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또 이렇게 연세 드시는 분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력 관리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또 저하돼 가지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사례 두 번째인데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을 연결하던 중에 감전돼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비가 막 오고 하니까 이 작업장 바닥에 이제 그 공조실 내부에 이렇게 이제 매우 습한 습기가 많은 그런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으로 이거를 이제 전선을 만지니까 그대로 전기 흘러가지고요, 그 전기 감전돼 가지고 사망한 사고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3종 접지 공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게 문제였었어요. 이 한 가지 또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3종 접지, 여러분 그 이제 콘센트 꽂는 자리에 보면은 또 하나의 제3의 이제 연결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대지로 비상시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 접지선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요, 표준 안전작업 방법 및 안전수칙을 위험작업이 있는 구간에는 꼭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는데 그 게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요, 이 누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사용을 안 했고요. 전기 작업할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표준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전기 작업할 때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특히 위험한 날은요, 비 오는 날 특히 더 위험해요. 비 오는 날은 습한 구간이 많고 전류가 흘러다닐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사례인데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하다가 넘어졌는데 사망했어요. 그냥 넘어졌는데, 걸려 넘어졌는데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맨홀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쳤는데 응급 조치를 받았지만은 이제 머리 깨져 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어요. 이 평소에 이거 보면은요, 요 맨홀 사각 있는 거 여기 저 요철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이거 충분히 미리 알 수 있었는데 사전에 안전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맨홀과 이제 주변에 이런 요철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이거는 조치를 해야 돼요. 이거 언젠가 한 번은 누가 걸려 넘어지겠구나. 이거 딱 판단하고 여기 대한 이제 안전 대책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뒀다가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리고요, 이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안 한 거죠. 그리고요, 휴대용 조명 등 분명히 확보를 하고요. 이걸 휴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역시 코로나로 체력이 저하돼 가지고 이렇게 몸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둔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 좀 하시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아주 한때 좀 이렇게 유명했는데요. 드릴에다가 이제 옥수수를 끼워가지고 이걸 돌리면서 입을 갖다 대가지고 알맹이를 한꺼번에 그냥 탁 입에 털어넣는 이거를 이제 자랑 삼아 했는데 이걸 흉내를 내려고 이거를 하다가 저 옥수수는 알맹이는 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머리카락만 두루룩 감겨가지고서는 왕창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이제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년 걸리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위험한 모험을 하지 말고 항상 안전제일로 이렇게 잘 안전제일을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거를 이제 같이 봤습니다. 네. 우리 더운 여름철에 요즘에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응? 그냥 웬만하면 막 이렇게 더위 먹고 이렇게 이제 일사병 걸리고 막 열사병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이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요, 이런 게 이제 폭염 피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이렇게 할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온열 질환은 이제 특히 일사병이 많이 일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일사병은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이 정도로다가 이제 체온이 막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사병이 있고요. 또 이제 열사병이 있습니다. 열사병은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오히려 땀은 흘리지 않으면서 사람이 완전히 그냥 녹초가 돼버리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일사병은요, 증상이 얼굴이 막 창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어지러운 증상도 오고요. 피로감이 많이 와가지고 맥을 못 추고 무기력감이 있고 막 구토가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오면 이거 일사병이구나. 내가 더위에 노출돼 가지고 내 몸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판단하시고요. 일사병이 왔을 때는 시원한 데서 30분 이상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물이나 이온 음료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수분을 섭취하면은 또 이렇게 회복이 빨리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이제 이 열사병에는 증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리고요, 호흡이 또 이상해집니다. 숨 쉬는 호흡이. 그리고 이제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막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시력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은 막 이제 의식불명이 되면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사병, 열사병을 우리가 미리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열사병이 딱 왔을 때는요, 찬물, 얼음덩어리 이런 걸 다 빠르게 이제 체온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119에 신고해서 신속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동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폭염주의보 내리는 이 더운 날에는
이렇게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그러면 그런 날은 이제 밖에 야외 활동을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이제 뭐 오후 1시부터 한 3시까지 이게 제일 뜨거운 때, 그때 야외 이런 활동하시면 안 되고요. 이 더위를 피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챙겨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폭염에 이렇게 외출할 때는 이제 챙이 긴 모자,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덮어주는 이 모자를 쓰고, 아니면 이제 여자분들 또 양산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실 거를 좀 챙기는 게 필요한데요. 마실 거는 맹물이 좋습니다. 맹물. 그리고 이제 이온 음료 같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그 탄산 음료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카페인 들어있는 이제 커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마시면 오히려 더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는 땀을 흘리는 것만큼 물을 좀 많이 자주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되게 더울 때는 이렇게 우리 이제 그 건물 안에 시원한 공간들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그런 그 시원한 공간에서 좀 더위를 피해가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좀 특히 이제 뭐 밖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되게 뜨거운 시간을 좀 피해서 좀 몸을 좀 이렇게 잘 식혀가면서 휴식을 통해서 체력 보강을 해가면서 이렇게 안전사고 없도록 잘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을 제일로 삼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걸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회사는요, 듀폰이라는 회사인데요. 안전에 집중하여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세계 최대의 이제 종합화학회사예요. 1802년도에 설립한 화약회사였는데 벌써 220년이 된 거죠. 꽤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1938년도에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나일론을 이렇게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대유행을 만들었죠. 그리고요, 이 회사는 특징이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된 이유는요, 이게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 화약을 만들다가 아차 실수를 하다가 꽝꽝 하면은 그냥 이 안전의 중요성을 늘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철저한 안전 습관으로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여기 이제 지금 70개 나라에 진출해 가지고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핵심 가치와 조직 문화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안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안전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거를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811년도에 안전규칙을 제정을 했는데요. 벌써 210년 전에 이걸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교육하다가 만약에 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비상구는 이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돌았으면 바로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확인을 시키고 교육을 시작하고요. 회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철저하고 별나죠? 근데 여기는 또 방문 고객도 여기 방문해가지고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머물다가 할 거면은 그 기간 동안에도 만약의 사태에 위험에 대비하는 거를 교육을 이렇게 안내를 철저하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경영 철학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모든 직원들의 안전의식의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손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늘 안전을 챙겨가지고 그걸 설득하고 이렇게 이제 지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건데요. 이제 안전 전문 강사는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늘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되니까 집에서도요, 이렇게 거실 바닥에 뭐가 이렇게 요만한 거리 볼펜이라도 하나 떨어져, 아이고, 이거 잘못 밟으면 쭉쭉 미끄러서 다치면 고관절 다치지. 그래가지고 그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느라고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잠들기 전까지 안전을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늘 안전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직원을 채용하고 보수 교육을 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을 받습니다. 어떤 서약을 받나 하면은요, 이런 서약서예요.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사인을 해가지고 이 서약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안전을 내가 이 수칙을 안 지키면은 나 이렇게 그 해고를 해도 좋다. 이런 정도로다가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안전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도 할 수 있고 해고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철저하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규칙을 이제 전부 제정을 해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안전 위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이 안전 문제를 위험한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이 다음 단계 작업을 합시다 하는 게 아주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생활화가 이제 실천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어요. 모든 이제 이 턱이 있는 요철 부분에 이제 문턱을 다 없애가지고요. 사무실에는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창도요. 유리는 안전유리용 요 접합 필름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설사 유리가 뭐에 부딪혀서 깨져도 이게 이제 쪼개지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이거를 이제 대비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극장에 가면 이런 게 보이는데요.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인가 이거를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교육 받으시다가도 지금 현재 만약에 비상사태가 생겼다. 내가 어디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늘 비상구를 확인을 해두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 필통에다가 연필을 꽂을 때 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되게 꽂거든요. 근데 이거를 필기군을 꽂을 때는 반드시 펜 쪽에 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그 필통 만지다가 손 다치지 않도록 요거까지 이제 지키도록 약속이 돼 있고요. 모든 출입문은요, 항상 자기 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이 당기는 문으로 여닫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문을 열을 때 당겨서 여는 문은 안전이 이제 지켜지지만 이걸 밀고 나가는 식으로다가 밀고 나가면은요, 반대쪽에 사람이 있을 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은 당겨서 여는 걸로 이렇게 표시돼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요, 계단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여기 손잡이를 짚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잡이를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지가듯이 뛰쳐 올라가고 뛰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걸어 내려가면은 발견됐을 때 그냥 이동했을 때는 벌점을 매겨가지고 마일리지가 쌓여서 징계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다니자.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모서리에 급히 가다가 동시에 여기서 마주쳐가지고 다치고 충돌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도 모서리에는 바깥쪽으로 볼록고를 설치해가지고요, 충돌을 예방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이제 이거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세계 최고의 안전 수칙을 지키는 회사로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이제 회사가 지난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여 명이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전 수칙을 210년 전에 그 제정을 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해서 거의 안전사고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으로 유명한 회사가 됐는데 이게 큰 혜택을 보는 게요. 지금은 주력 상품이 모든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안전보안경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안전 제품은 이 회사 거를 제일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안전에 관한 제품으로 지금 이제 계속 탄탄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여기 듀폰만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희망찬 기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듀폰을 뛰어넘을 회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종사원이 2,000명이 좀 안 되는 아주 신생 기업이에요. 그리고요, 이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 제일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짐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끄덕거리는 분이 계세요. 예, 바로 우리 KDFS 안전 TV를 기억하십니까? 이 회사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개설하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안전 분야 선진기업 KDFS는 금년 3월 10일자로 이 안전 TV를 개설을 했는데 지금 좀 아쉬운 거는 구독자가 166명뿐이 안 돼요. 우리 회사 직원 10분의 1밖에 구독 신청을 10분의 1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좀 더 관심 가지고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구독자가 구독 신청을 하는 숫자는 우리 노원센터 식구들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이제 충분히 업로드한 동영상은 현재 52편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요, 이 누적 시청은 이제 5,786회로 이렇게 누적 시청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그 KDFS는 우리 이제 황욱정 사장님께서 우리 이제 전 종사원들의 안전에 정말 노심초사하고 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종사원들이 안전해야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전교육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우리 기왕에 세계 최고의 안전기업에 근무하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여기 오늘 이제 구독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카카오톡으로 단체방에 들어있는 걸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게 평소에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구독할 수도 없고 좋아요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독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은요, 이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좀 적극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분명히 이 유튜브가 요게 이제 아이콘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찾아가지고요. 요걸 딱 터치를 하면은 요런 화면이 열려요. 유튜브 화면이 이렇게 열리면은 유튜브 화면 맨 꼭대기에 요 현미경처럼 생긴 요거 거울, 요거 손거울 요거를 딱 이제 터치를 하면은요. 요런 화면이 열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이 열려요. 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어떤 걸 입력하나 하면은 KDFS 안전 TV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KDFS 안전 TV를 입력을 하시면은 요 KDFS 안전 TV 요게 하나 딱 떠요. 그럼 이제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KDFS 안전 TV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화면이 열리면은 여기서 이제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하면은 이게 화면이 열려 가지고요. 안전 TV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컨텐츠를 둘러보면서 안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걸로 통해서 이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노원센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거고요. 먼저 구독하신 분이 다른 분들한테 그 방법을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소장님들은 이미 다 이제 하셨을 테고 그 다른 분들한테 좀 잘 코칭을 해주셔서 노원센터가 이 안전사고 예방, 행복한 일터 만드는데 이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우리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좀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그 상반기에 그 이제 종합 평가 받을 때 그 이제 평택 빌딩이 이제 또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평택 빌딩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온 지가 KDFS 소속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건물 관리 상태가 좀 안 좋았었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열심히 혁신을 해가지고요. 품질을 아주 획기적으로 이제 높여준 그런 이제 정비 사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하반기 평가 대비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아노키님, 네, 그 하우링 나니까 이제 음소거 해놓고 좀 집중해 주세요. 네네. 자, 안전관리 품질 개선 우수 사례 오늘 평택 빌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일 먼저 빌딩 내 전체 창고가 15개소가 있는데 이 비슷비슷한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면은요 비상시에 대비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게 1년 번호를 1번부터 15번까지 쫙 붙여가지고 여기 뭐가 들어있고 비상시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정비를 하는데 이게 전체 종사원들이 한 마음으로 일체 정비에 동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이제 위기 발생, 수해가 났을 때 위기 발생에 대비해서 이 창고에 내용물이나 이런 정보들을 딱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창고 1년 번호를 부여하고 경비실에서 이제 24시간 언제든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체계를 바꾼 거죠. 그리고요, 이 안전을 위해서 표지판을 전부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걸로 전부 이제 정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관리 취약구역에 이제 화단을 조성해서 이제 안전을 도모한 건데요. 여기 위험물 저장소 인근에 있는 아주 취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위험한데 여기 모여서 담배들 피우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이제 그 방범초소가 있는 그 근처인데 여기 이제 금연구역으로 아무리 이렇게 이제 뭐 팻말 꽂아놔도 그 무시하고 옆에 와서 담배들 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 관리한 그러니까 필요한 구역이어서 여기다가 이제 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단을 조성하면은 출입금지 표지판을 초월하는 접근 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화단을 조성해서 환경 개선하는 걸로 추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화단에다가 이제 꽃밭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제 유기질 비료를 미리 살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구절초, 채송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꽃을 여기다 이제 심어가지고 여기 이제 꽃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은 거기 이제 뭐 꽃밭에는 밟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접근 금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조성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방공호에 여기 사람이 쑥 빠지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는 그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위험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그냥 엉성하게 있던 이제 낙엽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용도 폐기된 방공호 가로가 2m였고요. 세로가 1.5m, 깊이가 1.5m 되는 여기 상당히 깊은 여기에 이제 그대로 빠지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여기를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빠질 수 없도록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단을 이제 여기 이제 위에다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안전하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다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옥상 관리가 이게 환경 변화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옥상은요.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 아무래도 관심권에서 소외되는 지역이거든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막 거미줄도 있고, 막 어떤 데는 배수구가 막힌 데도 있고, 청소가 잘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솔직히 또 옥상은 청소 열심히 해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정비를 하는데 여기 요런 이제 턱이 있으면은요. 이게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도색 관리도 좀 점검해야 되겠고 사람이 상주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요 요철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각 효과가 확실한 색깔이 눈에 띄는 이런 걸로 정리를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옥상 전체를 이렇게 도색과 이제 청소를 완료를 해가지고요. 완전히 이미지를 개선한 이런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주차장 여기 7구 높이 안내판이 이제 없어가지고 표지판이 없으면 이게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전 장비를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이 정비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문 고객 차량이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 차량도 그렇고 안전 위험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안전을 이렇게 추구한 건데 사고 예방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안내 표지판이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리스크 관리가 되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다음에는요. 요 주출입로 이 주출입로에 이 주차장 요 입구인데 요 자리에 이렇게 이제 요철이 발생해서 막 파여 나간 거예요. 이게 여기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이렇게 푹 파여 놓으면은 여기 캄캄할 때 여기 지나가다 발 걸려 넘어지면은 팍 빠져 넘어지면은 사람 다치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막 이제 고관절 나가고 갈비뼈 부러지고 막 이렇게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여기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스며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지하로 누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 이런 모든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이걸 발굴해가지고 리스크를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맘먹고 이걸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런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종사원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해가지고요.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빌딩 정문에 이렇게 이제 막 녹슬고 노후되고 이런 미관이 져야 되니까 첫인상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게 정문 출입구, 이거 미관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도색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노후돼 가지고 이제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거를 우리 이제 해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녹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색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요. 새 건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빌딩의 가치가 향상이 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서 또 이미지를 높여가지고요. 확실한 정비 효과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 노원센터 관내는 다 이 정도는 다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사례를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충돌 우려가 있는 모서리 이미 한번 부딪혀가지고 깨졌잖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머리 조심하라고 충돌 주의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행자든지 장비든지 충돌 우려가 있는 이 모서리 부분을 완전히 위험 대비를 이렇게 이제 해서 안전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지하 주차장 있고 여기에도 이미 한번 부딪혀가지고 깨졌네요. 이거를 이제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표지판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우리 고객들 또 우리 근무자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한 이런 정비 사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빌딩 정면 장애인 주차장 이런 상태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정비를 해서 도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정비를 해서 완전히 산뜻하게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 거고요. 또 하나는 흡연 지정구역 이 구간도 이렇게 볼상 사나운 거를 이렇게 완전히 도색을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산뜻하게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요,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를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딱 이렇게 비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제 장마철, 폭설 이런 재난 시에 이 모래주머니를 급한 대로 먼저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시고 이렇게 소장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표지판을 해놓으니까 이 관리소장이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안전에 대비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이 경사면에는 빗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흘러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차단을 해주는 집수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집수정에 이렇게 턱이 있고 하면 여기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정비를 해가지고 요 요철 부분이 없게 아무나 이렇게 빠지지 않게 요래 정비를 해가지고 안전을 이렇게 지켰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거죠. 품질 평가, 오염폐 달성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열정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에 잘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보건 표지판들을 일제히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교체를 하고 해서 정비를 하는데 이거는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다 평가 기준은 점점 눈높이가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그 평가는 그 이제 점검반도 평가반도 전부 다 해마다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고요. 그럼 우리도 이제 거기 대처를 하는 실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품질 평가를 대비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다음에는요, 우리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저는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참 얼굴은 좀 촌스럽게 생겼는데 이 시골스럽게 생긴 이 얼굴, 그럼 얼굴보다 몸이라도 좋아야지 해서 몸을 보니까 몸도 이제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몸 좋음보다 그럼 마음이라도 좋아야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좋게 하는 이 노력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같이 좋아지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좋은 얼굴, 얼짱이라고 부르죠. 얼짱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얼굴 성형으로 뜯어 고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얼굴이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이면은요. 아, 마음이 따뜻하고 넉넉해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인정이 많은 얼굴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저희 그 이제 첫돌맞이 손녀를 이제 첫돌맞이에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이 여자아이가 딴 사람은 다 싫고 할아버지한테만 자꾸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꾸 나만 좋아하나. 그래서 이제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기를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웃는 얼굴이고 또 이렇게 따뜻하고 인정스러운 그 얼굴에 이제 이 철부지, 첫돌맞이, 이 어린아기도 그걸 알아보고 느끼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아니, 그런 첫돌맞이도 알아보는데 어른들은 더 잘 알아보겠죠. 네, 그래서 우리 웃는 얼굴이 예쁜 얼굴, 따뜻한 얼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웃는 얼굴 만들어 주시고요. 성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웃는 얼굴. 다음에는요, 몸 좋음이 중요한데, 몸 좋음, 이제 몸짱이라고 그러죠. 몸 좋음을 위해서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음식 섭취하는 거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저 양은 약간 평소보다 약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음식의 양을 30%만 줄이면 병원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평소 음식 먹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그 음식의 양을 이렇게 줄이면 그 위가 부담이 줄어들어 가지고 충분히 소화시키고 충분히 흡수를 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 뭐 간이 안 좋다, 뭐 폐가 안 좋다, 어디가 좀 안 좋다, 이런 거 건강검진하고 나면 꼭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치료 방법, 해결 방법은요, 누죽걸산입니다.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예요. 작은 문제가 있는 거 그냥 누워버리고 그냥 침대에 있고 그냥 병상에 누워 있으면 멀쩡하던 사람도 환자 돼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삽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소소한 병들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마음 좋음이 중요한데요. 마음짱이죠, 마음짱. 근데 이 마음짱이 되려면요, 중요한 거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늘 상대방의 입장하고 이렇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은 생각 근육을 키워가지고요, 이렇게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책이나 방송이나 뭐 유튜브 통해서 영상 통해서 지식을 섭취를 하는데, 지식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성품을, 참을성과 섬기는 마음, 이거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요, 자,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막 평생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래 평생 행복하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 결혼할 때 꼭 상대방의 조건을 봐가지고 막 상대방한테 뭔가 기대고 뭔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도움받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그것들 뜻대로 안 되니까는 서로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만이 나오면서 결혼한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가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기적으로다가 뭔가 도움받으려고 혜택 입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배우자를 잘 섬기고 배우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짜릿한 사랑도 30년 40년 살다 보면 다 시들해지게 돼 있어요. 30년 40년 짜릿짜릿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갔으면 그때는 짜릿짜릿한 애정은 없어도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가는 전우애로, 동지애로 힘을 합쳐서 같이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지애로 같이 이겨내고요. 우리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가 막 이렇게 이제 애인처럼 짜릿짜릿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함께
이 모든 일을 같이 해나가는 동지애로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일해 나가면 좋겠어요. 이 나무물동의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을 정말 잘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기준에 있는데 요만큼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조직 안에는 분명히 뭔가 힘들어하고 아직 적응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이제 소외된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이제 성과는 요만큼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물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같이 일하는 멤버 중에 아직 적응이 안 되고 뭔가 애로가 있는 사람 관심 있게 살피고 잘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우리 함께 가는 동반자, 우리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동료들이 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산재 환자 수용된 병원에 가보면은 산업재해로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안전사고 때문에 평생 장애인 돼가지고 이렇게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되지 마시고 평소에 안전을 조심해서 안전해서 행복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행복한 일터 만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터는요. 인상이 좋아야 돼요. 인상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진상은요,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막 이렇게 툴툴거리고 이런 사람들 이 진상이에요. 근데 우리 진상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흩어져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 싸늘해져요. 우리 진상이 되지 말고 인상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많이 웃는 얼굴 해가지고요,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변에 팍팍 전파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노원센터 이렇게 식구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원센터는 제가 늘 날마다 출근하고 같이 몸담아 일하는 우리 식구들이에요. 저하고 같은 건물에 이렇게 이제 근무하는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제가 오늘 교육 끝나면은 몇몇 분들한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이렇게 읽어보시고 회신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난 김에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노원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노원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하겠습니다. 제가 노원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노원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박준환 센터장님, 오늘 우리 센터 식구들한테 격려 말씀 해주세요. 예. 예,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우리 직원들은 오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KDFS 안전 TV 꼭 접속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등록을 해놓으시고 좋아요, 구독 이런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교수님이 새로 올리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너무 참여자가 없어서 보기도 안 좋고 참 안타까워서 특별히 오늘 교수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전 직원들이 좀 한 번씩 들어가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